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는 김현우의 어젠더스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분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 8시 진행하는 김민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영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달 만이네요, 거의. 그쵸. 뉴욕 잘 갔다 왔습니다. 네, 뉴욕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회사에 떠나 사람이네. 있어서 좋은 거 아니에요? 회사를 떠나 있었는데 자꾸 핸드폰에 문자가 오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이. 네, 결혼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형부잖아요. 네? 형부. 형부요? 네, 알겠습니다. 처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요. 안 할 거잖아요. 네, 다 오늘 또 함께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법조팀 박원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애가 굉장히 밝았는데 갑자기 힘듭니다. 지금 힘들어서 야근도 한 다음 날 야근했어요? 네, 야근했습니다. 네. 석 달 만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많이 바쁘죠 요즘에? 예, 전에 없이 취재가 잘 안 되는 상황이고 힘듭니다. 네. 네, 원래 박 기자는 이제 서울중앙지검 네, 지검 그렇죠. 출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에도 법조 기자들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주 52시간 맞추기 어려운 생활이 계속 이어지나요? 네,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 관련자들이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만나서 음. 어떻게든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고 이제 뭐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아. 회사로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뭐 저희를 반겨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박원경 기자 이렇게 상당히 사람 대접 잘 못 받는 지금 상태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나와준 박원경 기자와 할 얘기는 이렇게 조국 법무장관 관련 이슈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10월 8일 오늘이 이제 조국 장관이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째 되면서 서초동에서 이제 뭐 그쪽에서 이제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집회를 해왔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한 2주 됐어요. 지난 주말까지 예, 하면. 9월 28일 때 굉장히 좀 많이 모였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도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요.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 본의 아니게 그날 두 번 다 토요일 근무라 가지고 아. 그 현장에 직접 있었다기보다는 저는 청사 안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집회 현장을 볼 수는 있는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곳에는 있었습니다. 제가 그 주말마다 뉴스 그렇죠. 하니까 네. 정말 촛불든 사람들이 꽉 채우고 음. 있는 걸 계속 생중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청사 안에서 소리 다 듣고 계셨네요. 소리 다 들리죠. 굉장히 이렇게 외벽 하나를 경계를 두고 바로 한 5m 근처에 이제 그 집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생생하게 잘 들립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주로? 가장 크게 모여지는 구호는 뭐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이고요. 이제 관련해서는 뭐 언론 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주에 특이했던 부분은 윤석열 체포하라 뭐 이런 구호를 외치는 분들도 계셨고요. 검찰청사 안에서 있는 검사들도 쉽게 해서 검찰을 개혁하라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 앞에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검사들도 네. 그걸 봤을 텐데 검사들은 어때요 분위기가? 뭐 분위기가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뭐 검찰 개혁을 하라는 얘기들이 옛날부터 꾸준히 있어 왔긴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직장 앞에 모여가지고 구호를 외치는 경우들은 아마 전례가 없을 거고요. 검찰 개혁은 해야 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지만 그럼 조국 장관 수사는 하지 말라는 거냐. 그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 사람들이 광장에 나섰는지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왜 자신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이제 대의기관인 국회가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직접 사람들이 광장에 나서고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얘기했지만 검찰 개혁 이야기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들리잖아요. 네. 되게 고유명사 된 느낌이에요. 검찰 그러니까요. 개혁이라는.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하여 쉼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습니다. 네. 그럼 검찰 개혁안은 어떤 내용 담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특수부를 축소를 해야 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수부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거죠? 사실 일반인들이 특수부를 가는 일은 사실 많지 않죠. 흔한 그렇죠. 일은 아니잖아요. 뭐 거의 볼 일이 없죠.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단어 그러니까요. 정도잖아요. 특수부는 어떤 수사를 하는 거? 방금 얘기했죠. 직접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네. 주로 어떤 수사를 하는 것입니까?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 그리고 기업 관련되는 사건들 이 사건들을 경찰 수사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뭐 내사를 하거나 인지를 해서 수사를 인질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작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있었는데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것도 특수부고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그렇죠. 사건 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특수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거대 이제 기득권이잖아요. 경제 권력, 자본 권력, 정치 권력들인데 그런 걸 수사하는 곳을 특수부인데 그런 데를 축소시킨다? 그럼 약간 그럼 개혁하고 그게 좀 상충되는 부분 아닌가요? 예,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축소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 역량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특수수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틀을 정해놓고 가는 방향성을 정해놓고 가는 수사기 때문에 답을 정해놓고. 때로는 그 답에 안 맞는 것들에 있어서 수사가 잘못되기도 하고 오히려 수사 방법론적으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무리하게 수사를 한다. 그래서 정치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비판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의 개혁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되었었는데 신속 추진 과제 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개편하여 필요 최소 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7곳이 특수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4개를 줄이겠다는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 시행합니다. 이제 올해 8월 기준으로 보면 한 50명 정도가 외부기관에 파견이 나가 있거든요. 뭐 국정원에도 나가 있고 금융에도 나가 있고 검사들이 파견 나가 있는데 자, 검사들이 이렇게 많이 파견 나가 있으니까 검찰의 영향력을 다른 정부기관으로 확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검찰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라.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 직접 수사보다는 그 경찰 수사에 대한 뭐 지휘 감독권이나 보완적인 기능 그리고 소추권자로서의 재판 유지 기능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파견해서 돌아온 검사들을 그쪽 부분에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개 소환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심야 조사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 잡도록 심야조사 금지를 포함하여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공개 소환 금지를 포함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 이제 피의자 공개 소환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검찰 네. 뭐 이제 뉴스 볼 때 늘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최순실 씨, 양승등 대전 네. 대법원장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네, 기자 뭐 취재인들이 있는 막 프레시 터지는데 이제 네. 사람들이 피의자가 또는 혹은 뭐 참고인들이 들어오는 그 맞아. 모습을 상상을 하는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모르죠. 한마디 하고 그 한마디 하고 네. 들어가는. 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피의자 공개 소환이 뭐 포토라인과 뭐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사실 포토라인이라는 뗄래야 건 뗄 수가 없는 그렇죠. 관계죠. 포토라인이라는 네. 건 왜냐하면 취재진들, 그러니까 언론사 간의 이제 자율협약인 거고 공개 소환이라는 건 사실 취재진에게 이 사람은 몇 시에 소환됩니다라고 이제 미리 이제 알려줬던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 부분을 이제 없앤다고 한 건데 근데 그 목적이 원래는 취재진을 위한 건가요? 그 포토라인이? 포- 포토라인이라는 취재진을 건- 알기 위한 건 국민 알 권리를 위한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이제 전현직 차관급 이상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이상 국회의원 뭐 뭐 기업 같은 임명인도 해당되는 거예요? 공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이제 공보 준칙에 이제 구체적인 기준이 있긴 들어가 하죠. 있긴 하지만 네. 이제 뭐 연예인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승희도 이번에 그거죠. 연예인들은 뭐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니까 그렇고요. 기업가 같은 경우에도 뭐 모든 기업가들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고 자산이 1조 원 이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재벌 총수 정도급 되는 그런 분들만 공개 소환 대상이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던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언론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보이죠. 거고 네. 국가적인 관심이 많으니까 취재 경쟁이 붙다 보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포토라인이라고 것이 생긴 게 과거에 네. 정주영 고 현대그룹 네, 명예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이제 막 취재진들하고 약간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공개 소환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 빽이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검찰 조사 제대로 받을까? 음. 검찰 나와서 조사를 받을까? 혹시나 집에 가서 조사받지는 않을까? 이런 의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언론의 감시적인 역할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을 뭐 최근 이제 전면적으로 상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검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 공개 소환이라는 게 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게 아직 피의자라는 건 죄가 확정되지 않은 네, 맞습니다. 이제 유죄 판결을 받지 네. 않은 사람인데 사실 공개 소환을 하면 이 사람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뭔가 좀 나쁜 짓을 한 것 같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공개 소환 폐지하는 거 찬성하거든요. 일하기 진짜요?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 일하는 거는 아싸. 저희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왜냐면 누가 언제인지 올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하염없이 뻗쳐야 되거든요. 기다려야 되잖아. 그런데 사실 공개 소환이라고 하는 게 검찰이 자기들 수사 기법으로 아. 활용한 측면도 있거든요. 약간 좀 이렇게 심리적 압박을 한번 주고 나서부터 이제 조사를 하겠다. 음, 그렇게 악용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도 방지를 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마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이 사람이 마치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심증을 굳히게 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김영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물어봐도 하는 말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이게 유행어처럼 됐죠. 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하거든요.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없애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다가 또 한편에서는 가끔씩 수사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서 수사를 했어야 됐을 것 같긴 한데 검찰에 나왔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재판을 갔더니 이 사람 뭐 서면 조사만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거의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그렇죠. 건데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 드러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개 소환은 좀 유지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하고 이제 심야 조사를 또 없애기로 했어요. 이거는 검찰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일찍 퇴근할 수 있어서. 뭐 그렇기도 할 것 같긴 한데요. 네. 바꿔서 이야기하면 한 번 조사할 거 두 번 조사를 해야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아.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약간 수사 기법 가운데 하나지 않았나요? 전 뭐 자세히 맞아. 모르지만 약간 피곤하게 네. 해가지고. 일부러 막 밤 늦게까지 네. 예전에 우리가 뭐 잠 안 재우고 사실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새벽 2시까지 그대로 대기시킨 네. 다음에 그때 들어가서 뭐 먼동이 틀 때 물어본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뭐 말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뭐 조사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 한 서너 시 정도 되니까 아. 조사받던 사람이 워딩을 표현하면 좀 무너져서 아. 자백을 하기 시작을 한다. 사람이 지치고 이러면 굉장히 빨리 끝내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내려놓는 있잖아요. 마음이 든다. 그렇게 하다 보면 빨리 뭐 자백할 게 있으면 빨리 자백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수사 기법적인 측면에서 뭐 심야 조사가 이루어진 측면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굉장히 반인권적인 부분은 뭐 명확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개혁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방안입니다. 근데 이런 검찰 개혁들의 이제 내용을 쭉 보면서 좀 느낀 게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게 우리 사실 뭐 살면서 이런 수사기관에 한 번씩 가보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나오는 검찰 개혁 등 내용을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거물급 이른바 인사들, 이른바 권력 있는 기득권자들의 조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행을 좀 손보는 쪽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거 아닐까요? 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공개 소환 폐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필부한테는 뭐 적용될 그러니까요. 부분이 없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은 뭐 권력자나 굉장히 좀 유력 인사들을 위한 부분에 대한 개혁이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굉장히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은 네. 검찰 개혁은 언제가 됐든 옳은 방향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타이밍이 언제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 개혁 방안들이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을까라는 가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최근 한 2년 정도 동안은 검찰 개혁은 사실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정부 합의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특수수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갔던 부분들이 있고요. 조 장관은 검찰이 특수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는 직접 수사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상황에서 방향이 바뀌어서 특수사는 줄여야 되고 정부 합의안은 사실상 형사부의 역할을 약화하는 방안인데 지금은 형사부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갑자기 왜 내용들이 바뀌었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고 그러면 왜 바뀌었을까? 그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계기는 조국 장관 관련되는 수사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개혁안들이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지금 수사에 대한 어떤 대응적인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검찰 개혁이라는 건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 사실 지난 정권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의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고 네. 또 여러 가지 정치 논리에 휩쓸리면서 이제 흐지부지된 것도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사실 검찰이 뭐 이문정 검사가 얼마 전에 얘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조직 논리를 위해서 또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네. 기득권들을 지키기 위해서 악용했던 검찰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 게 맞지만 방금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존에 주장했던 것과 배치되는 내용까지 추진하는 거는 네.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또 하나 지금 박원 기자가 나온 김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사실 아까 서초동 집회에서 언론개혁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사실 뭐 요즘에 기레기라는 얘기도 워낙 뭐 흔하게 들리고 그러면서 그 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피의 사실을 검찰이 자신들 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린다. 언론에게. 그리고 특정 언론들은 단독이라는 걸 쏟아낸다. 라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 대해서 네. 법조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재를 하다 보면 뭐 어떻게 검찰 관계자들한테 어떤 단초가 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수사를 받고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할 때는 뭐 개인적인 경험이긴 합니다만 네.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모 법조인이 이제 언론인들 그 기자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내가 조사를 받아봤더니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더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시는 얘기를 분도 하니까. 있거든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는 누군가한테는 또 비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랬던 분이 지금은 이제 기자들이 검찰 받아쓰기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게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이거는 좋은 피의사실 공표, 나쁜 피의사실 공표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다. 판단이라고 하는 좀 일관성이 상실돼 버리면 또 의도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모든 정보들이 검찰의 입을 통해서만 나오진 않는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희가 언론 개혁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뭐 잘못된 관행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분명히 이제 반성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오해를 하는 아니면 또 이른바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검찰과 어떤 언론사는 저쪽과 결탁해서 라는 건 기자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을 가진 올바른 언론사에선 그런 일들이 많지 않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영이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서 네. 시대 적응은 다 된 거죠. 네. 네. 박 기자 끝으로 뭐 특종 하나 남기고 마실 건가요? 뭐 죄송하지만 그쪽은 없고요. 지난번에도 없다 하시지 않았어요? 네, 항상 지난번에 없습니다. 아직. 아, 항상 이러시면 안 없고요. 돼요. 이런 기자들이 원래 특종을 한다. 네. 결정적일 때. 그러니까요. 네. 숨기고 있는 거죠. 네. 네. 다만 이제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거운 이야기일 음.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검찰 개혁, 뭐 조국소 이렇게 이어지는 구호들이 굉장히 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말씀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어쨌든 다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은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없으니까 좀 더 실효적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뭐 이야기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 친구들하고도 지금 단톡방이 굉장히 많이 깨졌거든요. 아, 왜요? 이번 사태 때문에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들 때문에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다시 단톡방에서 모일 수 있는 이 사안을 두고 이 서로 사람 때문에 친구 관계가 깨졌어요? 추석 때 싸웠다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도. 단톡방이 한 3개가 정도가 그냥 뭐 없어졌습니다. 지금. 어젠데 굉장히 오랜만에 했는데 굉장히 알찬 내용이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이제 무거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판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젠더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주 뒤에 다시 새로운 어젠더스로 김민영 앵커와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나고 잠이 와가지고.